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2일 국토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GTX 계획과 연계한 철도 버스 간 환승 동선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GTX 역사 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앞으로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가 지나는 30개 역사에 다른 교통수단과의 환승 시간을 3분 내로 단축하게 해주는 환승센터가 만들어질 전망입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5월 건설기업 경기 실사지수가 전월 대비 4.2포인트 상승한 64.8을 기록했다고 지난 2일 밝혔습니다. 이번 지수 상승은 정부 지원 정책 등으로 가계 소비가 상승하는 등 내수 경기가 회복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며 신규 공사 수주와 건설 공사 기성이 급격히 나빠졌던 상황이 다소 진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를 위해서 정보 표준화 체계를 구축하고 유지관리 정보를 집대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지난 2일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2023년까지 진행되며 내년 3월까지는 1차적으로 기반시설 분류체계 마련, 조사 항목 도출 등 기본 조사를 수행할 방침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한 올해 초부터 건설 경기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지난달에 건설 경기 지수는 소폭 회복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조사 관계자들은요, 정부의 지원 정책으로 인해서 내수 경기가 회복된 게 일부 반영될 뿐일 거라고 분석했다고 하네요.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아래 전화 문자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와 조금 더 자세한 부동산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전화 메시지 남겨주시면 도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함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힘차게 부동산 올인원 출발해 볼게요. 오늘 부동산 올인원은 이분과 함께합니다. TA부동산 투자자문의 유광수 대표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살펴보는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필수이지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부동산 상식을 알기 쉽게 풀어주신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2020년 표준지 공시지가와 기본형 건축비에 대해서 이슈 진단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그 이슈 진단인데요. 공시지가, 그다음에 분양가 상한제를 책정을 할 때 기본형 건축비라고 1년에 2번씩 그 고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지가하고 그다음에 기본형 건축비는 올해를 기준으로 한 10년 전부터 올해까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건축물 아니면 부동산 가격을 할 때 가장 준비물이 되는 두 가지 밑거름이 지가하고 건축비인데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 중에서 수요가 더 많다,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더 많다라고 하고 지가나 건축비가 올라갈 수 있는 지역.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본인이 좀 판단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성공적인 투자를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들을 그동안에 한 10년간의 변화들을 보시면서 어떤 지역이 유명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보시고 어느 정도 가치관을 가지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올해 이제 2월 달에 표준지 공시지가를 발표를 했는데요. 2020년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표준지 공시지가의 변동률은 6.33% 상승했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2019년 대비해서 올해 6.33%가 상승했다라는 것이고요. 2019년에는 올해보다는 조금 더 상승률이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 대비 2019년은 전국적으로 약 9.42%가 상승했다. 그래서 한 10년간으로 봤을 때 2019년이 가장 그 상승폭이 높았던 때고요. 지금 올해도 작년보다는 약간 상승폭이 둔화됐지만 여전히 10년간으로 봤을 때 10년간의 평균은 작년 대비 올해의 상승률이 약 한 4.68%가 됐었기 때문에 10년간 평균보다는 올해도 훨씬 더 지가의 상승폭은 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에서 제가
지역별로도 보고 연간으로도 보고요. 아니면 각종 그 이용 상황별로 여러 가지로 제가 비교를 해서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아마 기준 금리들 최근에도 또 금리가 많이 낮아졌는데요. 최근까지 0.75%가 기준 금리였었다가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0.5%로 0.25%를 금리를 낮췄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떠도는 유동자금들이 안전자산이라고 불리우는 부동산으로 몰리는 이유들은 역시나 이런 수익률의 차이가 명확하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보시면 10년간의 평균 변동률이 4.68%니까 10년간 4.68%다. 이렇게 올랐다 이렇게 좀 잘못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작년 대비해서 계속해서 꾸준히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익률로 따지면 부동산이 역시나 안전자산이면서 수익률이 꽤 높은 자산이다. 이 부분을 꼭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연간, 지금 올해를 기준으로 과거 10년 전부터 올해까지 연간 변동률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공통점은 꾸준히 올랐다라는 것이 공통점이고요. 그 상승폭은 좀 소폭이기도 하고 많이 올랐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2011년도부터 보시고 밑에는 이제 2016년부터 올해 2020년까지인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9년, 그러니까 작년도가 최근 10년간 가장 많이 오른 해였습니다. 그래서 9.42%가 올랐고요. 이것은 전국 평균입니다. 그리고 서울시라든지 아니면 서울시 내에서도 어떤 지역이냐에 따라서 상승폭은 다르지만 평균은 이렇다. 그리고 올해는 6.33%가 여전히 올랐다. 작년 대비해서 올랐다는 것이고 10년간 계속해서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2011년도부터 2015년에 비해서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가 더 많이 올랐고 10년간의 평균은 약 한 4%대 중반에 올랐다. 그래서 보통 이런 그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 투자에 임하실 때 어떤 지역은 뭐 너무 공급이 많아서 투자하시기가 겁나요. 뭐 이런 얘기들도 하시고 아니면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투자하기가 겁나요. 이런 것들도 얘기들을 하시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가는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아마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이것이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명확하게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이제 각 지역별로 우리나라에서 지역별로 보시면 맨 왼쪽에 이제 전국은 9.42%, 6.33% 이제 기존에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서울이 작년에 가장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13.87%가 올랐었는데 올해도 역시나 7.89%로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2019년에 많이 올랐던 지역들은 부산, 대구, 그다음에 전라도에 이제 광주가 많이 올랐었고요. 세종신도시, 제주시 이런 지역들이 많이 올랐었는데 작년보다는 덜 올랐지만 올해도 여전히 많이 올랐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서울은 7.89%가 올랐고요. 부산은 6.2%, 대구는 6.8% 해서 올해 평균 올해 전국 평균의 어떤 상회하는 수준은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눈여겨볼 만한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안 오르는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충청도 그리고 경상남도 이런 지역들이 다른 지역, 타 지역에 비하면 좀 덜 올랐지만 여전히 올라가고는 있다.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부동산이 좀 떨어질까 봐 걱정돼서 투자를 아니면 타이밍을 잘 못 잡으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좀 가치관으로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작년에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13.87%가 올랐다는 것이고 서울 시내에서도 역세권이 있을 수도 있고 위치가 좀 좋은 곳 그리고 위치가 좀 빠지는 곳이 있을 수 있는데 위치가 좋았던 유망 투자 지역들은 20% 이상 오른 지역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연간 수익률이 20%가 넘는 것은 대단한 수익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용 상황별 표준지 공시지가인데요. 이 부분도 좀 눈여겨볼 만합니다. 그래서 위쪽에 있는 라인은 2019년도고요. 그다음에 2020년은 밑에 있는 라인이고 지금 전체 평균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국 평균은 9.42%, 6.33% 이렇게 올랐고 이것을 이제 이용 상황별로 주거 지역, 그다음에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농경 지역, 임야 지역 이렇게 5가지로 이제 분류를 해봤는데요. 주로 눈여겨봐야 될 투자는 역시나 주거 지역과 상업 지역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업, 농업, 임야 관련된 내용들은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작년 대비해서 떨어졌는데요. 주거 지역과 상업 지역의 투자가 좀 다릅니다. 2019년도에는 주거 지역에 비해서 상업 지역을 투자하신 분들이 훨씬 더 가격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상업 지역은 10%가 넘는 12.38%가 올랐었고 작년에는 주거 지역은 상업 지역보다는 낮은 8.6%가 올랐었는데요. 올해는 그 상황이 좀 역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작년 대비한 그 상승률은 좀 적지만
보시는 것처럼 상업지역은 지금 12.38% 올랐었는데 5.3%가 올랐고요. 지금 주거지역은 8.6%에서 7.7%가 올랐기 때문에 올해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상업지역보다는 주거지역이 오히려 수익률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나 상업지역, 어떤 전체적인 불경기 이런 것들이 주거지역은 안정적으로 가는 데 비해서 상업지역은 좀 많이 떨어졌다. 이 부분을 말씀드릴 테니까 이런 전체적인 큰 그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올랐느냐 적게 올랐느냐의 차이지 지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어떤 지역이건 그것은 공통된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처음 관련된 내용은 지가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두 번째는 분양가를 책정을 할 때 가장 큰 기준이 지가 그리고 이제 건축비거든요. 그래서 건축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책정을 할 때는 기본형 건축비라는 것들을 정부에서 딱 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매년 3월 1일 그리고 9월 1일 1년에 6개월에 한 번씩 두 차례 고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릴 거는 약 한 7년간의 기본형 건축비의 변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최근에 가장 발표됐던 것이 2019년 9월 달에 9월 1일 날 발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7년간 건축비는 어떻게 올랐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3년부터 보고 있는데요. 왼쪽에 이제 3월 달, 9월 달, 3월 달, 9월 달에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작년까지 관련된 내용이고요. 보시면 증감률이 소폭 올랐느냐, 좀 많이 올랐느냐의 차이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14% 예를 들어서 2016년 3월에는 상반기에는 2.14%가 올랐고요. 하반기에는 1.67%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2019년 3월 작년에는 2.25%가 올랐고 그다음에 9월 달에는 1.04%가 올랐기 때문에 건축비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건축비는 크게 이제 노무비하고 재료비가 이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최저임금의 상승 이런 것들 때문에 노무비가 올라가고 있고요. 재료비도 노무비가 올라감에 따라서 재료비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지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건축비도 올라갈 수분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인분들 그리고 투자자분들이 판단을 하실 부분은 그 지역,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의 수요와 공급을 봤을 때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많다. 아니면 꾸준히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가용할 수 있는 자금 아니면 투자할 수 있는 적정 자금을 가지고 그 투자금에 맞춰서 좀 안전하게 투자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부동산 투자는 안전하게 투자한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가, 건축비, 그다음에 수요와 공급만 어느 정도만 읽으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걸 가지고 좀 어떤 여러 가지 뉴스들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요. 어제 뉴스 다르고 오늘 뉴스 다르기 때문에 큰 그림으로 아니면 한 10년간의 변화를 가지고 가치 투자에 임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에는요. 2020년 표준지 공시지가와 함께 기본형 건축비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내는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는요.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분양 가격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본형 건축비도 떨어지는 것 한 번 없이 계속해서 오르는 모습 보이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시장에 좀 대응을 하실 때 전략 세워보는 데 도움되시면 좋겠고요. 자, 이어지는 시간 부동산 정보 체크 시간입니다. 오늘 유광수 대표님께서는 어느 지역 좀 생각해 오셨는지 간단한 소개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역시나 그 수요에 비해서 그리고 특히 젊은 층들이 좋아할 만한 수요 지역이 어디인지를 보시면 역시 업무지구들이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액으로 투자하실 수 있으면서 젊은 유동인구들 그리고 고임금 직장인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지역, 이런 지역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동대문구의 장안동의 1.5룸 아파트 하고요. 그다음에 마곡지구를 좀 등에 업고 있는 강서구 방화동의 투룸 다세대 주택을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젊은 층이 선호하는 지역 어디일지 첫 번째 지역 우선 개요부터 살펴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유광수 대표님과 첫 번째로 가볼 곳은요.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인데요. 5호선 방화역 근처에서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가격 어떻게 될까요? 시세는 약 2억 3천만 원에서 2억 5,500만 원 예상되네요. 자, 두 곳 다 오피스 라인 5호선입니다. 첫 번째로 가볼 곳 마곡 근처인 것 같아요. 핵심이 일자리가 될 것 같은데 입지부터 따져볼까요? 네, 입지를 설명드리면요. 지금 그 5호선 방화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화역과 도보로 2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인근은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토지가 거의 없는 지역입니다. 24년 정도의 택지개발지구로 개발이 됐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다세대 주택이긴 하지만 인근은 대부분 다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여져 있고요. 어린이집이라든지 아니면 초등학교 아니면 인근에 있는 여러 공원들이 상당히 좋은 해당 지역 내에서도 입지가 상당히 좋은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제 삼면이 도로로 돼 있다라는 부분도 큰 강점입니다. 그 부분도 현장에 오셔서 꼭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 자가용을 이용하실 때는 여기서 바로 이렇게 도로를 통해서 올림픽대로를 바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로의 진출입이 상당히 좋은 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역세권들도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김포공항 같은 경우에 김포공항역은 지금 현재는 4개 호선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대곡 수사선까지도 또 개통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노선들이 김포공항 주변에 개발 프로젝트들이 상당히 많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우측으로 보시면 가장 핵심은 역시나 마곡지구인데요. 마곡지구가 지금도 이제 어느 정도 개발이 됐지만 향후에도 계속해서 개발 가치가 있고 강서구가 예전에는 서울의 이제 변두리였다라고 한다면 마곡지구는요 다른 지역 타 지역들에 비해서도 아파트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인근에 있는 여러 가지 직장인들의 임금의 수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꼭 직접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곡지구 상권은 처음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마곡지구 상권이 너무 안 좋다 아니면 자리를 못 잡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차츰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영등포 상권이라든지 아니면 마포구에 있는 상권들도 마곡지구로 이동해 오고 있을 만큼 충분히 다른 지역의 수요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지역이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곡지구 주변에 이렇게 소액 투자하실 만한 지역들, 이런 지역들의 지가들이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가가 많이 올라서 지금 향후에는 공급할 수 있는 토지들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희소성들도 충분히 있는 지역이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쪽으로는 지금 방화동에 재개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지역들도 계속해서 가시화가 되고 점진적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좌측으로는 개화산이 있어서 충분히 더 도시가 뻗어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희소성도 상당히 있고 조용한 주택가로서 마곡지구의 어떤 고임금 직장인들의 임차인들의 수요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곳이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동쪽이든 서쪽이든 편리하게 이동할 수가 있겠고요. 바로 가까이 김포공항도 있다는 점이 입지적인 장점이 될 것 같아요. 자, 마곡지구에 지금도 한창 대기업들이 입주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개발 호재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 도움 주실까요? 네, 이런 이제 투룸 다세대 주택 이런 것들을 수익형 부동산이다라고 많이들 표현을 하시는데요. 월세 수익률이 좋아야 되고 전세 가격이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젊은 임차인들이 좀 증가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적정한 지역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5호선을 타시고 여의도, 그다음에 김포공항의 수요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실제로 가보시면 김포공항에 승무원복을 입으신 분들도 좀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지금 마곡지구가 급부상하고 있고 마곡지구의 직장인들이 실제로 강서구 방화동 쪽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임금 직장인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투룸이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예전에는 투룸에 신혼부부들이 많이 살았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저희가 투룸 중에서 전체 한 50% 정도는 1인 가구들이 살 정도로 1인 가구들이 많이 선호하는 형태가 지금 투룸입니다. 그 부분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곡공원이 서울식물원이라고 하고는 마곡 대규모 공원이 작년에 개장을 하면서 인근의 녹지 공간도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서울식물원에 가보시면 아직까지 나무들이 많이 자라지가 않아서 좀 휑한 느낌도 드는데요. 이것은 차츰차츰 개선이 될 거기 때문에 아마 성수동에 있는 서울숲만큼 그거에 버금가는 그리고 한강과 연결되는 아주 좋은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 오셔서 이런 큰 변화들을 좀 직접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개발 호재까지 만나보고 있습니다. 마곡지구에 정말 많은 그러한 수요들이 이곳으로 좀 몰려들 것 같은데요. 강서구 방화동 쪽에 추가적인 호재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마곡지구에 대해서 더 좀 자세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마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가장 큰 대기업은 LG입니다. 그래서 LG 사이언스 센터라고 해서 LG의 R&D 연구소들이 각 회사별로 예를 들어서 LG 케미칼, LG 해가지고 이쪽에 가서 보시면 대기업들의 R&D 연구소들이 신축으로 해서 쭉 이렇게 아주 큰 도시를 방불케 할 정도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현장에 와서 보시면 이대 의료원이라고 해서 이대 의료원도
작년부터 지금 영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LG라든지 아니면 롯데라든지 이런 대기업들이 계속해서 사옥들을 짓고 있고 하나둘씩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가치가 있다. 그리고 서울식물원이 한강과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만큼 아마도 서울시 내에서 이렇게 대규모로 업무지구를 그리고 좀 예쁘게 잘 만들 수 있는 지역은 마곡지구 이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보시면서 마곡지구에 소액으로 접근 가능하신 분들, 소액으로 투자 원하시는 분들은 꼭 뒤에 내용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호재는 김포공항 버스터미널인데요. 김포공항 주변에는 아직도 유휴부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내에서도 김포공항 주변은 여전히 충분히 개발 가치가 있는 곳 그리고 투자 가치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버스터미널은 서울시 내에서는 고속터미널하고요. 그다음에 상봉이라든지 동서울터미널을 해서 서울시를 기점으로 했을 때 가운데라든지 아니면 동쪽에만 있었었는데요. 지금 왼쪽에 강서구에도 지금 버스터미널이 생길 예정이기 때문에 서쪽 지역에서는 방화동 지역이 아마도 가장 중심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큰 그림을 보시고 투자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곡이라는 정말 큰 대규모 업무지구 근처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투룸 다세주택을 우리가 찾아보고 있는데요. 이쪽 강서구 방화동에서 시세 어떻게 될까요? 네, 매매 시세는 2억 3천만 원에서 2억 5,500만 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를 안고 투자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실투자하시는 금액은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소액으로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들의 최종 목표는 시세 차익일 수도 있고 월세 수익을 꾸준히 받으실 수도 있는데요. 두 가지 다 적정하고요. 우선 가장 큰 장점은 실투자 금액이 1,000만 원대로도 투자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소액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부동산 투자는 하시고 싶지만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우선 전세로 안으셨다가 나중에 월세로 돌리시는 방법도 좋고요. 아니면 이제 2년마다 전세가 계약이 갱신이 되기 때문에 2년 후에는 전세가를 올려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을 또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이런 방법들은 전문가와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월세 시에는 보증금 2천만 원 기준으로 월 80만 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활용을 하시면 약 9천만 원에서 1억 정도로 투자가 가능하시니까요. 전세든 월세든 그리고 이제 준공이 난 물건이기 때문에 현장에 오셔서 직접 모델하우스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세를 활용했을 때 1,000만 원부터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었습니다. 마곡지구의 수혜가 기대되는 강서구 방화동을 살펴봤고요. 다음 지역도 공개할게요. 자, 부동산 정보체크 대표님과 두 번째로 가볼 지역은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인데요. 5호선 장안평역 근처에서 이번엔 1.5룸 구조의 아파트 찾아보려고 합니다. 아파트의 가격 보시죠. 약 2억 2천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 예상되네요. 자, 살기 좋아지고 있는 동네에 가볼게요. 동대문구 장안동이고요. 위쪽으로 청량리도 근처인 것 같은데 살펴볼까요? 네, 입지부터 살펴보시면요. 5호선 장안평역입니다. 장안평역에서 도보로 1분 거리에 있는 아주 초역세권의 소형 아파트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에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아파트 투자를 1,000만 원대로 투자하실 수가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아마 서울시 내에서 초역세권의 아파트 투자를 이렇게 저렴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지역 있는 물건이 또 있나 싶을 정도로 물건이 가격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쪽으로는 이제 장안평 중고차 단지가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손꼽히는 도심 재생 지역이기 때문에 충분한 자금이 투입이 될 지역입니다. 이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랑물 재생센터도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측으로는 지금 동부간선도로가 흐르고 있는데요. 동부간선도로도 개발 계획들이 있고 좌측에 있는 도심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위쪽에 있는 청량리 지역과도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청량리의 개발 호재들도 충분히 모두가 이제 받을 수 있는 입지입니다. 이런 상황들 보시면서 투자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호재도 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중랑물 재생센터가 서울 시내에 있는 4개의 물 재생센터 중에서 또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지하화되고 공원화될 것이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지가들을 충분히 상승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건지는 중랑물 재생센터 라인이 아니고요. 여기에 이제 중고차 단지가 있고 장안평역이 있고 바로 위쪽에 장안평역 쪽에 북쪽에 1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상업지역 내에 위치해 있고 상당히 위치가 좋습니다. 그 부분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호재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인데요. 약 한 10.4km 구간을 지하화한다는 것인데요. 지하화하고 공원화한다는 것입니다. 그 조감도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위쪽에 있는 모습이 현재의 모습이고 아래쪽에 있는 모습이 이제 향후에 개발됐을 때 모습인데요. 2024년에 착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 좀 넓은 호흡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향후에 한 5년에서 10년 뒤에는 이렇게 지하화되고 공원화되고 막히는 것들이
상당히 이제 개선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보시고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서울 대표 도서관이라고 해서 동대문구에 하나 생기고 강서구에 하나 생기고 이럴 예정입니다. 그래서 2025년의 예정이기 때문에 서울시를 대표하는 대표 도서관이 물권지에 상당히 근 거리에 생깁니다. 그만큼 인근에 있는 지역들, 동대문구의 장안동 하면 변두리 지역이 아니고 서울시를 대표하는 지역, 도심과 가까운 지역, 이런 지역으로 거듭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꼭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앞으로 서울을 대표하는 도서관 생기죠. 그리고 서울숲과 같은 녹지가 펼쳐지게 될 그럴 지역입니다. 가격을 강조해 주셨는데요. 1.5룸 아파트 얼마에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아파트고요. 매매 시세는 2억 2천에서 2억 4천까지여서 전세 안고 투자하시면 소액으로 1,500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하시다. 이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월세 시에는 보증금 2천만 원 기준으로 월 80에서 85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대출을 활용을 하시면 실제 투자하시는 금액은 8천만 원에서 1억 원 가량이 예상이 되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역세권 아파트에 1,500만 원으로 투자하실 수 있는 물건들은 흔치는 않으니까요. 시간 내셔서 꼭 현장에 임장 활동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1.5룸 아파트 만나봤습니다. 두 번 시세 비교해 보시고요. 조금 더 저렴한 가격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 여기로 전화 주셔서 대표님과 자세한 가격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함께해 주신 유광수 대표님과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보신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이 가능하고요. 유광수 대표님의 정보들 확인해 보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우리농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분과 함께 할 거예요. ENR 연구소의 김창범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본부장님께서 떠오르는 지역 또 어디를 살펴주실지 궁금한데요.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오늘 첫 번째로 강남구 논현동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현동 하면은 조금 블럭 크게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바로 삼성동 붙어 있는 논현동이기 때문에 고급 주택가에 속해 있는 내에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금천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러한 개발 호재들이 가시화되면서 가격이 조금씩 상승하는 그러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바로 금천구 내에 위치해 있는 오피스텔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말이 필요 없는 지역이죠. 강남구 논현동과 함께 시세 상승 보이고 있는 금천구까지 가보겠습니다. 강남구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본부장님과 첫 번째로 가볼 곳은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인데요. 9호선과 분당선 함께 교차하는 선정능력 주변에서 불량 원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 찾아보려고 합니다. 가격 보시죠. 약 3억 6천만 원에서 3억 7천만 원 예상되네요. 자, 소형 가구를 위한 주택 찾으러 첫 번째로 가볼 곳은 강남구 논현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입지부터 살펴볼까요? 네, 일단 강남을 한번 멀리 보고 이렇게 입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남하면은 고급 아파트 단지, 고급 주택가 형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업무 단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 단지가. 그리고 또 하단으로 내려가게 되면 R&D 연구 단지가 또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강남하면은 문화의 인프라들,
그리고 또 의료의 인프라들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죠. 이렇게 이제 조금 구역적으로 행정구역적으로 이렇게 조금 그 분위기가 다른 그러한 이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만나볼 곳은 바로 논현동에 위치해 있는 소형 주택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지도를 통해서 입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가까운 역입니다. 바로 선정릉역 9호선 급행열차와 그리고 분당선을 이용을 할 수 있는 선정릉역을 약 도보 4분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보시게 되면 강남의 가운데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그에 따라서 바로 이제 삼성동, 바로 요 GBC 사업 부지까지 약 2정거장이면 이동이 가능하고 그리고 또 상권이 잘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죠. 바로 강남대로. 강남대로와도 약 2정거장이면 이동이 가능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업무단지입니다. 바로 2호선 라인이죠.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은 9호선 라인이었는데 2호 라인으로 가보시게 되면 테헤란로가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이 테헤란로에는 굉장히 다양한 어떠한 이제 기업체들이 위치를 함에 따라서 강남을 어떠한 이제 주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직장인 수요들이 이쪽에 밀집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이렇게 도보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직장인 수요를 직접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겠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남구의 그 전체 사업체 수와 그리고 또 여기에서 종사자 수를 한번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 강남구의 인구는 54만 명입니다. 54만 명. 54만 명인데 여기에서 실제로 이제 경제 활동을 하는 수요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인 가구가 있을 수가 있겠고 4인 가구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3인 가구로 봤을 때 대략적으로 약 한 20만 명으로 이렇게 책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강남구 안에서 경제 활동 그러니까 어떠한 일을 하는 그러한 이제 수요를만 따졌을 때 약 20만 명 정도로 이렇게 추산할 수가 있는데 이곳에서 종사자 수를 한번 보면은 대략 70만 개의 이러한 이제 일자리 창출이 있다라는 점이죠. 그렇다면은 결국 이곳에서는 강남구에 거주하는 그러한 수요들이 일을 하기보다는 대부분은 외지에서 이곳에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는 수요들이 많다라는 점이죠.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강남구가 집값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이유가 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강남구에는 이러한 이제 일자리가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강남구의 월 평균 소득을 한번 봤더니 600만 원이 넘는 그러한 가구가 약 40% 이상이다라는 그러한 이제 그래프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무엇이냐면은 강남구 안에서의 를 안고 투자를 많이들 하는데 이러한 임대료가 상승을 해줘야만이 우리가 추후에 어떠한 이제 그 매도 그러니까 팔았을 때 어떠한 프리미엄이라든지 차익을 볼 수 있다라는 점이죠. 이렇게 이제 소득이 높은 비중의 어떠한 임차인들이 많다 보니까 추후에 되팔았을 때 프리미엄이 굉장히 기대할 수 있는 위치가 되겠다.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강남구 안에서 1인 가구 이러한 이제 비중을 봤을 때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소형으로 투자하는 것들은 바로 1인 가구 내지 2인 가구에게 임대를 놓는 거겠죠. 그런데 강남구를 봤을 때 이렇게 고소득자의 비중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가 굉장히 풍부하고 1인 가구는 높아가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소형 주택을 투자하기에 굉장히 탁월한 위치가 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남구 논현동에 소형 주택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개발 호재도 정말 많은 지역이잖아요. 대표적인 개발 호재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먼저 이제 대표할 수 있는 개발 호재가 GBC 사업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GBC 사업은 6년 동안 어떠한 이제 행정 절차를 밟고 드디어 이제 착공에 들어간
착공에 들어간 사업인데 드디어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6년 후에 완공하는 그러한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곳에 특히 강남 안에 어떠한 인프라들이 들어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업무시설입니다. 업무시설이 들어서고 그리고 관광객 수요를 대비해서 숙박시설이 들어섭니다. 호텔이 들어선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또 여기에서 문화집회시설이 들어서고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마이스 산업입니다. 보통 이제 마이스 산업, 국제적인 회의를 하는 그러한 이제 장소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것 또한 이러한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관광 효과를 기대를 해보실 수 있다라는 점이죠. 우리가 과거에서는 어떠한 이제 제조업이라든지 기계업으로 국가 산업을 이루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관광 산업입니다. 관광 산업. 이러한 관광 산업으로 어떠한 이제 국가의 산업을 주도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러한 산업으로 인해서 국제적인 관광 도시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이죠. 이렇게 강남의 굉장히 중심 호재를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렇게 이제 국내외 관광객 수요뿐만 아니라 이곳에 몰려들다 보니까 이곳에 어떠한 이제 GTX라든지 그리고 SRT라든지 이러한 지하철 환승센터가 이곳에 생겨나게 됩니다. 과연 이곳이 어디냐? 바로 물건지와 두 정거장밖에 되지 않는 바로 영동대로에 이렇게 교통 인프라가 들어선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그 지상부에는 도심의 최대 규모로 이루어지는 바로 공원화를 시킨다라고 합니다. 지금 영동대로는 굉장히 큰 대로입니다. 굉장히 큰 대로입니다. 이곳에는 지하에는 이렇게 대규모의 환승센터가 생겨나고 그리고 GTX라든지 SRT, 수서역까지 지금 현재 운행 중인 SRT가 삼성역까지 이렇게 확장하는 그러한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지상부에는 이렇게 대규모의 공원화를 시킨다라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국내 최대 규모가 될 수가 있겠고 그리고 국내 최초의 어떠한 교통의 허브 역할을 하고 그리고 공원화를 만드는 그러한 이제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미 정말 잘 갖춰진 지역인데 추가적인 개발 호재, 교통 호재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곳의 소형 주택이죠. 1.5룸, 원룸이네요. 원룸 다세주택. 과연 시세가 어떻게 될까요? 네, 이곳 시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우리가 이제 부동산이라 하면은 어떠한 특성이 있죠? 영속성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부증성도 있고. 그래서 이 부동산 땅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에 대한 어떠한 희소 가치가 굉장히 두드러진 곳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급을 해야만이 어떠한 집값을 잡을 수도 있고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강남구 안에서 공급할 수 있는 땅이 한정되어 있다라는 특히 주거지에 있어서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상승하는 그러한 그래프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만나보는 분리형 원룸의 테라스를 가진 굉장히 큰 테라스를 가진 분리형 원룸의 시세를 알아보면 2억 6천에서부터 2억 7천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전세 예상가로는 2억 9,500에서부터 3억 500만 원을 예상을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월세로는 보증금 3천에 월세 100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세로 투자를 하신다면은 6,500만 원으로 접근이 가능하고 그리고 월세로 투자를 하신다면은 1억 5천에서부터 1억 5,50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금액의 분리형 원룸에다가 테라스까지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격 상담 원하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 02-3153-2668번 나른 연락 부탁드리겠고요. 자, 전략을 한번 세워볼게요. 강남구 논현동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업무지입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이곳에는 양질의 일자리가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러한 종업원이라든지 직장인 수요를 강남구의 인구로 이렇게 이제 강남구의 인구로 어떠한 이제 그 직장인보다는 외주에서 이렇게 일부러 일을 하려고 오는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만큼 일자리가 굉장히 풍부하고 국제 업무의 중심지이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완벽한 생활 환경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통의 요충지이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1, 2인 가구에게 최적화되어 있다라는 점. 요즘 어떤 사회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죠.
결혼 기피 현상이죠. 결혼 기피 현상. 그리고 또 여기에서 미혼주의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1, 2인 가구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 곳 이러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소형 주택으로 임대 놓기 굉장히 좋은 위치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나 1, 2인 가구분들이 선호하시는 지역인 강남구 논현동에서 불량 원룸 다세주택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도 살펴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본부장님과 두 번째로 가볼 지역은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인데요. 1호선과 7호선 함께 지나는 가산 디지털 단지역 역세권에서 방 2개짜리 오피스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텔 가격은요, 약 2억 5천만 원에서 2억 7천5백만 원 예상되네요. 자, 이쪽 디지털 단지 쪽에 직장인들을 생각을 하시고 오피스텔 선별에 오신 것 같습니다. 자, 위치가 어딜지 일단 살펴볼까요? 네, 이번에는 금천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위치에 있는 곳을 보면은 바로 이제 1호선과 7호선입니다. 가산 디지털 단지역과 그리고 2호선이죠. 구로 디지털 단지역을 이렇게 도보권에 두고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1호선과 7호선 그리고 2호선입니다. 2호선. 그리고 주변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일자리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가산 구로 디지털 단지 이러한 이제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업무 단지와 바로 도보권에 두고 있다라는 점이죠. 역을 이용을 하지 않아도 걸어서 출퇴근을 가능한 거리에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위치에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 금천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대형 아파트 단지가 여태까지 공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주거시설을 한번 보게 되면 일단은 주거시설로 대표할 수 있는 게 오피스텔이 될 수가 있겠죠. 오피스텔. 그리고 또 여기에서 다세대 주택이 되겠고, 그리고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이러한 소형 주택으로 공급이 되고 공급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아파트에 대한 공급이 적었다라는 점이죠. 그런데 이곳이 실제로 임대하는 그러한 월세나 전세로 들어오는 수요들은 대부분 1, 2인 가구들입니다. 1, 2인 가구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오피스텔이라든지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이러한 소형 주택들이 굉장히 임대가 굉장히 잘 나가고 그리고 공실률이 낮은 지역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곳이 이렇게 이제 업무 단지와도 굉장히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렇죠. 구로 디지털 단지나 가산 디지털 단지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곳은 97년도부터 개발이 되었습니다. 과거에서는 이곳이 경공업이라든지 또는 기계업이 아니라 어떠한 제조업이라든지 미신기가 돌아간다라든지 그러한 일자리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97년도부터 이곳을 구로 디지털 단지라든지 가산 디지털 단지로 개발을 함으로써 IT 업종이 이쪽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이 굉장히 서울을 대표할 수 있는 업무 단지, 그것도 첨단 산업 단지로 발전이 되었죠. 그리고 이곳이 이렇게 이제 일자리 창출이 되다 보니까 어떠한 이제 신도시의 규모로 탈바꿈을 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곳 바로 이제 작년 9월 달부터 금천구가 상승하는 그러한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신안산선입니다. 신안산선 때문에 이런 이제 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착공이 들어갔기 때문에 상승한 그래프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입지 설명을 드릴 때 바로 이 호재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은 금천구에는 대표할 수 있는 아파트가 없었습니다. 그간 가격을 주도할 수 있는 아파트 또는 가격을 견인할 수 있는 아파트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 이곳이 저평가되어 있고 그리고 서울 안에서도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러한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서부터 2016년도부터 이쪽에 대규모의 아파트가 공급이 되었죠. 그게 바로 롯데캐슬인데 이러한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들어선다라는 점도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서울 안에서 교육 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들이 있죠. 뭐 노원구라든지 강남구 그리고 또 목동 이렇게 교육 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대표할 수 있는 학군들의 초등학생이라든지 중학교, 고등학생 수요들이 학생들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한 이유를 한번 보면은 이곳에 이미 집값이 많이 올랐고
그리고 또 전세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진입하기 어려운 그러한 30대, 40대 수요들이 결국에는 저렴한 지역으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실제로 금천구가 초등학생 상승률을 1위를 기록을 한 곳입니다. 그만큼 이곳은 30, 40대 수요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고 그리고 교육에 대한 특구로 지정이 될 수 있는 곳이다라고 입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규모 아파트 단지까지 들어서고 있는 지역입니다. 내 직장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오피스텔, 이 점만 봐도 입지적인 매력인데 지금 서울 안에서 매매가가 이렇게 오른 이유가 개발 호재 측면에 있을 것 같은데 살펴볼까요? 네, 맞습니다. 상승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전철 라인이죠. 신안산선입니다. 우리가 금천구가 강남 순환 고속도로가 개통을 함으로써 강남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신안산선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라든지 추후에 서울역, 공덕 이러한 업무지와도 굉장히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이죠. 이렇게 금천구는 계속해서 이러한 이제 교통적인 부분이 개선이 되는 곳, 그래서 이 철도에 대한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아볼 수 있는 곳, 바로 2024년도에 완공 예정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투자의 적기가 될 수 있겠다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금천 IC에서부터 양평동까지 서부간선도로 지하 산업이 이미 착공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공원이 생기고 그리고 또 지하에는 어떠한 이제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교통적인 부분이 계속해서 발달이 되고, 그리고 또 이곳 바로 이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된 요 일대를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교통적인 호재가 이미 착공이 들어갔고 추후에는 완공이 되게 되면 수요는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곳이 병원이 생기고 그리고 또 상업시설이 늘어나고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금천구가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쪽에 들어선 아파트 가격 이미 너무 비싸다고 하니까 투룸 오피스텔 정도면 가격 적당할 것 같은데 시세 어떻게 될까요? 네, 이번 시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가 시세로는 투룸 기준으로 2억 5천에서부터 2억 7,500만 원, 그리고 전세 예상가로는 2억 4,500에서부터 2억 7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월세입니다. 보증금 2천에 월세 90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투자를 할 때 전세 시에는 500만 원으로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월세 시에는 8천에서부터 9천만 원으로 접근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세를 활용하신다면 1,000만 원의 딱 절반, 500만 원에 투자가 가능한 오피스텔이라고 합니다. 투룸 오피스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 02-3153-2668번 많은 연락 주시겠고요. 자, 이렇게 투룸 오피스텔 금천구 가산동에 생각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략도 세워주시죠. 네, 마지막으로 전략 3가지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신안산선 이미 착공이 들어갔죠. 최대 수혜 지역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교통적인 부분이 개선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학군, 우리가 30대, 40대 수요들이 이쪽으로 계속 몰리다 보니까 초등학생의 증가율이 서울 안에서 1위를 기록을 한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육적인 부분이 개선이 될 수가 있다는 부분, 그리고 대형마트라든지 병원 등이 생김으로써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추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대형 업무단지를 끼고 있습니다. 직장인 수요가 그만큼 풍부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장인의 풍부한 수요가 기대되는 금천구 가산동에서 투룸 오피스텔 소개해드렸고요. 이 시간 유익하게 채워주신 본부장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이 가능하고요. 김창모 본부장님의 부동산 정보들 확인해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합니다. 전화 문자 상담 방송 끝난 이후에도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은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더욱더 도움되는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